안녕하세요. 카모나인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지역은 역시 바로사죠. 애들레이드 북동쪽 70km 지점, 남호주 내에 위치한 바로사 지역은 호주 내에서 오랜 와인 역사와 그만큼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며 명실공히 호주 최고의 와인 생산지로 꼽힙니다. 유럽인이 정착하기 수천 년 전부터 바로사에는 호주 토착민들이 거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사라는 이름은 1811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주요 전투를 기념하여 붙여졌는데요. 원래 S가 하나였던 명칭은 행정 담당자의 표기 실수로 S가 2개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사는 남호주에서 가장 먼저 유럽인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1842년 영국인들이 최초로 이곳에 이주했으며 이후 실레시아어를 사용하는 독일인들에 의해 자급자족의 유산과 루터교 신앙이 들어왔죠. 독실하고 성실한 유럽의 농부들은 와인 양조 전통을 뿌리내렸으며 바로사만의 독보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바로사의 포도밭 면적은 호주 전체에서 10.5%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전체의 3.8%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원산지 표시 제도와 유사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 제도에 의해 호주의 와인 산지는 존, 리전, 서브 리전으로 나뉘는데요. 리전은 독특하고 일관된 포도 재배 특징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 해 최소 500톤에 달하는 와인 생산용 포도를 재배하며 각 5헥타르 이상의 독립소유 포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서브 리전은 이에 지정되기 위한 요건들은 모두 리전과 동일하지만 포도 재배의 특징상 독보성과 일관성이 더욱 인정될 경우 지정됩니다. 바로사는 1개의 존과 2개의 리전, 그리고 1개의 서브 리전으로 구성됩니다. 바로사 존은 남호주의 애들레이드시 북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리전은 1997년에 공식 지정된 바로사밸리와 이든밸리가 있으며 유일하게 서브 리전으로 공식 지정된 하이 이든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바로사밸리는 해발고도 112에서 597m 사이에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낮에는 풍부한 햇볕에 따뜻하고 건조하며 저녁에는 서늘한 기온으로 포도가 천천히 완숙될 수 있도록 돕죠.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관계없이 포도가 재배되는 편이며 2월 중순에서 4월 말 사이에 포도 수확이 진행됩니다. 이든밸리는 해발고도 217에서 630m 사이에 위치하는데 포도밭의 99%가 280m 이상에 위치합니다. 낮의 온도는 바로사밸리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으며 저녁 온도는 5에서 7도 정도 더 낮습니다. 이는 포도의 완숙을 지연시키며 서늘한 기후에 특징적인 풍미를 발현하고 높은 산도를 유지하죠. 대체로 얕고 바위가 많은 토양으로 구성되며 상당수의 포도밭의 토양이 척박하고 수분 유지 능력이 부족하여 관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5월 초순 사이에 포도 수확이 이뤄집니다. 바로사에는 40종 이상의 포도 품종이 식재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10개 품종이 전체 포도밭의 94%를 차지하며 총 포도 분쇄량에 있어서도 94.2%를 차지합니다. 2018년 기준 바로사밸리의 포도 분쇄량은 약 5만 6천 톤이며 이든밸리는 11,500톤 정도입니다.
바로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 중 일부가 있는데 무려 1843년에 조성된 포도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포도를 생산하는 100년 이상 된 포도밭도 100헥타르 이상에 달하는데요. 올드바인은 토양 깊숙이 뿌리를 뻗어 때루아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적은 생산량으로 매우 농축된 풍미의 과실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오래된 포도밭에서는 평균 1헥타르당 3에서 5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집니다. 2009년 바로사 올드바인 헌장이 제정되어 포도나무 수령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은 연식 기준으로 다음에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요. 수령 35년 이상의 바로사 올드바인, 70년 이상의 바로사 서바이벌 바인, 100년 이상의 바로사 센티네리언 바인, 그리고 수령 125년 이상의 바로사 앤세스터 바인입니다. 바로사의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역시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바로사 그라운드 프로젝트는 바로사 포도 와인 협회의 주도하에 토양 연구과학자, 와인 평론가, 와인 오스트레일리아 및 포도 재배자, 와인 메이커 등이 참여하여 기후 및 토양 분석과 연례 시음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바로사밸리 리전 내 3개의 두드러진 토질지대, 노던 그라운드, 센트럴 그라운드, 서던 그라운드를 지정했으며 더 작은 규모의 이스턴 엣지와 웨스턴 리치 토질 지역도 지정되었습니다. 바로사의 와인 스타일을 살펴볼까요? 주요 화이트 품종으로는 리슬링, 세미용,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이 있으며 비오니에, 사바냉, 마르산, 루산, 피노그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든밸리의 리슬링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고도의 이든밸리에서 리슬링 품종 특유의 개성을 잘 담았는데 보통 라이트에서 미디움 바디의 높은 천연 산도, 강렬하고 순수한 과일 풍미와 미네랄리티함이 돋보이죠. 숙성 잠재력 또한 뛰어난데 보통 5에서 12년 숙성이 가능하고 프리미엄급 와인은 20년 이상 셀러 숙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미용은 바로사에서 재배된 최초의 청포도 품종으로 바로사밸리 세미용은 가볍고 상큼하며 시트러스 껍질과 과일 풍미가 지배적인 스타일부터 더 강한 바디감과 복합적인 풍미의 완숙된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셀러에서 5에서 10년 정도 숙성되면 복합적인 병숙성의 특징이 발현되며 최상급 세미용은 20년까지 숙성이 가능합니다. 바로사의 적포도 품종 중 생산량, 특징적인 와인 스타일, 가격, 그 어떤 면에서도 최고의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품종은 단연 슈라즈입니다. 바로사 슈라즈는 입에 착착 감기는 강렬하고 풍부한 풍미에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이죠. 보통 5에서 12년 숙성이 가능하며 최상급 바로사 슈라즈 와인은 20년 이상 거뜬히 숙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드바인 그르나슈와 마타로, 까베르네 소비뇽도 바로사의 대표 적포도 품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르나슈는 스틸 레드 와인에서 로제, 주정 강화 와인, 그리고 브랜디까지 다재다능하게 활용됩니다. 바로사밸리 그르나슈는 라즈베리 등의 붉은 과실과 화이트 페퍼 풍미, 그리고 얼씨하고 사냥고기 풍미 등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보통 2에서 5년 숙성 가능하지만 뛰어난 품질의 그르나슈 와인은 10년 이상 숙성할 수 있죠. 대표적인 바로사 블렌딩인 GSM에서 그르나슈는 부드럽고 화사한 붉은 과일의 아로마와 스파이시한 풍미, 자연 산도를 더하고 숙성 잠재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쉬라즈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풍부함을 더하고 마타로는 얼씨하고 야생동물의 풍미와 두드러진 타닌감을 와인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바로사 까베르네 소비뇽은 입안을 가득 채우는 블랙 과실의 풍성함과 얼씨한 풍미, 부드러운 타닌의 특징을 보입니다. 바로사밸리의 이상적인 기후에서 생산된 까베르네 소비뇽은 어릴 때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푸른 등의 베리류가 돋보이고 셀러 숙성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든밸리의 서늘한 기후에서 생산된 까베르네 소비뇽은 블루베리, 플럼, 바이올렛, 토마토 잎 등의 풍미에 우아하면서도 탄탄한 스타일의 와인이 되는데요. 까베르네 소비뇽과 쉬라즈의 블렌딩 조합은 호주만의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그 외에도 사그란티노, 템프라니오, 또리가 나시오날, 까리냥, 생소, 뿌티베르도, 말백, 바르베러와 같은 다양한 품종이 바로사 와인의 다채로움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사에는 스파클링 와인에서도 레드 품종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스파클링 화이트나 로제보다 스파클링 레드가 주류를 이루는데 쉬라즈가 주로 사용되며 메를로, 라그레인, 뿌티베르도 등도 사용됩니다. 로제 와인 중에서 라이트 바디 스타일로 생산되는 것에는 종종 까베르네 프랑,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그르나슈 등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미디움 바디 스타일은 보통 그르나슈로 생산하죠. 전통적으로 오크 숙성이나 젖산 발효를 최소화하고 잔당을 조절하여 산뜻하고 가벼운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바로사의 주정강화 와인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1850년대 이후부터 생산된 주정강화 와인은 보통 팔로미노, 페드로 히메네즈, 쉬라즈, 그르나슈, 또리가 나시오날, 마타로,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이 사용되죠. 호주의 쉐리 와인인 아페라는 블렌딩 주정강화 와인으로 드라이부터 스윗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호주에 새롭게 떠오르는 와인 지역이 많지만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죠.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